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1980년대 설치됐던 국보위는 사실상 신군부가 권력의 핵심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했던 기구입니다. 정치 경제 문제를 전반적으로 손보지는 않았지만 중화학 조정이라든지 사회개혁 차원에서 몇 가지 시도한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성과물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공정거래 제도입니다. 여보세요? 전 과장, 나 김재익이야. 선배님, 어쩐 일이세요? 국보위가 중화학 투자 조정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을 무렵의 어느 일요일, 국보위 경제과학분과위원장 김재익이 경제기획원 공정거래 담당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교 선후배였다. 당신 오늘 특별한 일 있어? 아니요. 일요일이니까 오랜만에 집에서 책 좀 보려고요. 책 나중에 보고 우리 집에서 점심이나 같이 해. 알았습니다. 근데 선배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혹시 생일이세요? 내 생일은 삼복더위가 아니라 동지서 딸이지, 이 친구야. 얼른 건너오기나 해. 국보위 군인들하고 이 일은 할만하십니까? 군인들하고 일한다는 생각만 하면 힘들지. 동계 어쨌든 나라 경제 일이니까 두 눈 딱 감고 일만 하고 있어. 참 대단하십니다.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군인들 사회에서 그렇게 집중해서 일하시는 게요. 그래? 참. 당신 혹시 지금까지 이거는 꼭 했으면 싶었던 거 있어? 그야 너무 많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걸로 한번 말해봐. 정말이십니까? 선배님, 공정거래법이라고 아십니까? 글쎄, 말에서 느껴지는 감은 있지만. 선배님, 물가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시죠? 공정거래법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그래? 경제를 정부 간섭 없이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고 독점의 힘을 배제하자는 거죠. 그래야 물가도 잡힙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긴다. 그거 매력적인 말이네. 근데 그런 법이 아직 없다는 거지? 예. 우리나라도 1963년에 3분 사건이 터졌을 때 거론되긴 했습니다. 시멘트, 밀가루, 설탕을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담합해서 가격을 인상하니까 정부가 카드를 꺼냈죠. 근데 아무래도 경제 성장기에 기업 활동을 제약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리고 나서 79년도에 시도했지만 역시 안 됐고요. 공정거래제도 법률 제정은 시급한 사안입니다. 자네 그 내용 정리해서 국보위 한번 들어올 수 있어? 정말입니까? 국보위 경제 분야 주요 프로젝트에 올려보면 좋겠어. 예. 감사합니다, 선배님.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훗날 국민의 정부에서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친 후 재경부총리와 감사원장까지 지낸 전윤철. 그는 1979년 4.17 경제안정화 조치 후 추진되다만 공정거래법 도입 관련 실무자였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아쉬움이 큰 상태였다. 1979년의 상황이다. 강경식 기획차관보를 중심으로 한 체질 개선론자들이 이른바 시장경쟁체제 확립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비로소 공정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전담반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재벌들을 중심으로 한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규제 권한을 상당 부분 스스로 포기하게끔 하는 이 일이 쉽게 진척될 리가 만무했다. 한편 그즈음 당시 KDI 원장이던 김만재는 청와대 보고용으로 한국 재벌들의 문제점 30개 항목을 만들어 인쇄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런데 청와대 보고 날짜가 10월 27일.
11.6 사태 때문에 하루 차이로 보고를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 활동이나 기타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페어 플레이를 하도록 유도하자. 뭐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 대령님. 특정 품목을 특정 기업이 독점해서 경쟁 자체가 안 일어나는 걸 막는 거죠. 경쟁이 없다는 건 기회의 평등에 위배되니까요. 또 힘 좀 있다고 함부로 힘을 남용해서 약자나 소비자를 괴롭히는 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하시죠. 요즘 한쪽에서는 중화학 투자 조정으로 중공업 통폐합 작업 중이라는 거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정거래를 막는 거 아닙니까? 경쟁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중공업 문제는 정부가 오랫동안 지나치게 개입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각 기업에 떠맡겨서 정책 자금을 대줘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용은 많이 들고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효용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제는 그걸 정부가 나서서 고쳐주려는 겁니다. 오히려 공정거래에 부합되는 거죠. 아니, 선배님, 왜 웃으세요? 이거 이제 보니까 자네 구라도 숨꾸이구만. 아니, 구라요? 선배님도 그런 말 쓰세요? 아유,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단어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떡해. 아까 브리핑에서 중화학 투자 조정도 공정거래라고 답변한 거, 그거 확실한 거야? 예? 정부가 개인 기업을 장기판에 졸 다루듯이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는 게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라는 거는 이거 논리 비약 아니냐고. 아이, 그거요. 임기응변이었죠. 저도 말이 끝나는 순간 아차 싶었지만, 물은 엎질러졌는데 어쩝니까? 그냥 깔고 앉아야죠. 뭐야? 그 무렵 신군부는 재벌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원동력이었다기보다는 정경유착과 문어발의 이미지부터 떠올릴 정도였다. 뭔가 고쳐주고 바로잡아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정거래 제도야말로 그들의 입맛에 꼭 맞는 메뉴다. 더구나 지금 신군부는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준비하는 단계다. 국민의 지지가 절대 필요할 때였다. 공정거래 제도 도입에 관한 보고서. 김 박사 뭐야 이거는? 기업 활동에서 독점 부분을 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건강한 경쟁을 유도하는 법령을 제정하자는 겁니다. 이 독과점이니 뭐 그런 문제 말이구만. 그래서 앞으로 이걸 만들자. 예,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실시를 해보려다가 좌절됐는데 이번만큼은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재벌 규제는 좀 해야 한다고. 잘한다 쓰다듬어 주니까 뭐 자기네들끼리 뭐 계속 잘하고 싶어 하잖아. 중소기업도 살고 자영업자도 살아야지 말이야. 안 그래? 그렇습니다. 야, 이거 좋은 거잖아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이게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아마 어렵게 갈 겁니다. 정의사회 구현하자는데 이 사항이 있을 게 뭐가 있어?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한번 소실껏 밀어붙여봐. 이 공정거래라는 게 교과서적으로 보면 굉장히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고 정의로울 것만 같죠? 근데 이게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각자 처지에 따라서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관료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여보세요. 정 과장님, KDI 이격입니다. 주무시는데 죄송합니다. 이 박사. 괜찮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이거 보통 일 아니군요. 좀 전에 또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또요? 새벽 1시가 다 된 이 시간에 뭐랍니까? 비슷한 내용입니다. 공정거래법 시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느냐. 재벌 기업들 팔다리 잘리는 것처럼 당신도 잘리고 싶으냐. 뭐요? 이 사람들, 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것까지야 있겠습니까만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익 위원장님한테도 얘기해서 신변 문제는 탈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윤철 과장이십니까? 예, 제가 전윤철입니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 담당관 전윤철을 찾아온 이는 정경련의 K상무였다. 당신이 공정거래법 실무자요? 내 직접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무슨 의도로 이런 일 추진하는 거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텐데요. 그래서 어디서 얼마 받았어? 말 조심하세요. 그러면 뜬금없는 공정거래법은 뭐요? 뜬금없지 않습니다. 이미 18년 전부터 만들려고 했던 법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공정거래법을 만들겠다면 그동안은 우리가 불공정거래를 해왔단 얘긴데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예? 그 잘난 당신네 엘리트 공무원들이 목격한 불공정 사례 좀 말해보시오.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형식으로 당신 같은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 난 당신하고 싸움을 하자고 온 게 아니야. 공무원이 정당한 민원을 피해? 이거 청와대에 신고해도 되는 거야? 어디 계속 말씀해 보시죠. 그래. 재벌들의 독점을 금지한다고? 그 기준이 뭐요? 어떤 기업이 열심히 노력해서 뭘 하나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팔린다고 칩시다. 그럼 그거 독점하면 안 되겠네? 잘 팔리니까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이 그쪽으로 달려들어서 피 터지게 싸우면 경쟁력도 좋아지겠네? 억지 부리지 마세요. 정경련 상무나 되는 분이 정말 몰라서 묻는 겁니까? 지금까지 대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담합과 하도급으로 피해자를 양산했습니까? 공정거래법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린 지금까지 발바닥이 닳도록 시베리아로 중동 사막으로 다니면서 돈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국위선양하고 피죽도 못 먹던 국민들 배불려 놓았어요. 이거 우리 재벌들이 했습니다. 당신들은 혼자 컸습니까? 걸핏하면 어렵다 죽겠다 하면서 정책 자금 받아가고 은행돈 무더기로 가져다가 마음대로 쓰고 그래도 부족하면 정치판에 돈 뿌려 유착하고 뭐야? 당신네들이 화수분처럼 여기는 눈먼 정부돈, 은행돈, 국민들의 피와 살입니다. 그 돈으로 당신들은 뭐 했습니까? 조목조목 모아서 적어보면 조선 왕조 실력은 택도 없을 거요. 에? 조선 왕조실록? 참나. 참 대단한 청백리 나셨구만. 에? 그러나 이미 공정거래법 도입은 재벌들이 어쩐다고 해서 없었던 일로 돌아갈 순 없었다. 마침내 공정거래법은 그해 12월에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이듬해인 1981년 4월에 전면 시행됐다. 아마 국보위가 경제 분야에서 추진한 것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었고 의미 있는 부분이 바로 공정거래 제도일 겁니다. 전두환 정권은 민주주의를 역행한 정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도덕하고
정통성 없는 군부 정권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끝없이 발전한다고 하는가 봅니다.